자, 지금부터 손해보험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화재 보험, 처음에 나오는데요. 주택 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중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주택 병용이 주택 물건이다라는 거, 오피스텔이 주택 아니라는 거, 창고가 공장 아니라는 거, 또 뭐 기숙사로 쓰이는 연립주택, 어쨌거나 연립주택이지만 일반 물건입니다. 공장 내 기숙사가 아니면 그냥 기숙사는요 일반 물건이에요. 알아두시고 공장 내, 작업장 내, 어디 군에 천연가스 들어가면 공장이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보상하는 경우와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데 보상하는 경우는 쉬워요. 예를 들면 직접적인 화재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용, 비용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직접 그 재산 손해다. 기억하시고 피난인 지에서는 5일간 보상을 해줍니다. 못 받는 경우 분실, 고의, 도난, 폭발, 파열인데 더 중요한 건 폭발은 주택 물건으로 보상해준다. 인수 제한 물건은 움직이는 거, 네, 통화, 유가증권, 우표, 뭐 인지, 수수료낸 증거 이런 거겠죠. 자, 화재보험 가입 시에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성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요,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그러니까 목적물이 직업, 나이, 성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직종은 있습니다. 직종은 중국집이냐 아니면 그냥 사무실이냐, 직종은 있고요. 자, 1회 사고 시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동일하게 보장한다. 자동보건제도 꼭 기억하시고, 특별약관에서 보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체 손해배상, 기업 휴지, 정기위험, 뭐 도난, 풍수재 기억하시고, 보험금 청구 서류 시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3일이지만 화재보험은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나서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용인데요. 아까 재산손해 나왔고 비용손해 나왔죠. 자, 비용손해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잔존물 제거비용이에요. 잔존물 제거비용.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라는 것도 중요하고 손해액의 10%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초과해도 보상한다. 예문에 보시면 잔존물 제거 비용 있죠? 2,500만 원이지만 10%인 8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이것과 이것을 합쳐도 1억이 안 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특별히 할 것 없습니다. 폭발에 따른 손해해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뭐 전기, 도난, 또는 분실, 고의 지질 안 해준다. 30일 이상 비운 경우 15일 이상 수리할 경우 안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화재보험 쭉 했고요. 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특수건물이 있어요. 특수건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요? 소유주가 들어야 되고요. 그럼 특수건물에 뭐가 있느냐?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자, 그 16층 이상 아파트와 같이 있는 상가나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된다는 거. 자, 제곱미터 나오는데 1000제곱미터 나오면 주민센터에 오시고, 2000제곱미터 나오면 학원에 오시고, 3000제곱미터 나오면 방송국에 오세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지, 그러니까 취득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져서 합격하든지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되고요. 신체 손해배상 책임 3천만 원 특약이 의무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 끝났고요. 자, 배상 책임 볼 거예요. 임의 가입이 있고요. 의무 가입이 있어요. 임의 가입은 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시설 소유 관리자라는 건 모든 자영업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급업자라는 건 공사, 서비스 업체, 뭐 인테리어, 생산물은 그들이 해놓고 간 결과죠. 임원 전문인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의야. 의무는 체육시설이나 학원시설, 애들이 있으니까 다 해야 되고, 다중이용업소, 뭔가 좀 음침한 곳들,
어두운 곳들, 방방이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이고 체육시설은 큰데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무도장, 자동차 경주장 됐고요. 자, 임의도 될 수 있고 의무도 될 수 있지만 영업배상이라는 건 영업하는 곳이에요. 도급업자, 경비업자, 주차장 촬영업, 차량정비, 시설 소유 관리자인데 여기서 하나 자 생산물은 아니다. 영업배상이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육시설 업중 의무가입 예외가 있어. 뭐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태권도장, 헬스장, 당구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자, 이렇게 배상 청구는요, 청구를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청구 기준이 있고, 손해가 기간 안에 나면 되는 손해 기준이 있어요. 배상 청구 기준은 주로 사람, 임원, 전문인,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손해 사고는 장소, 배, 또 경비하는 곳, 시설 소유 관리자, 자영업자들 이런 곳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해줍니다. 컨팀보험 할 것 없고 뭐 스포츠 경기 취소되면 예측 불가능한 뭐 날씨 때문에 유아교육 기관 종합보험 할 것 없어요. 선생님 학부모 안 해준다.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다. 기자재 분실손해 안 해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상 책임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스 사고예요. 가스. 자, 가스 사고는 가스는 다 해줘. 그런데 가스 운송업자는 안 해준다. 신체 보상 책임은 3천만 원까지다. 기억해 두시고 여행보험은 상해 사망이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특약이고 도난 안 해줘요. 자, 레저 종합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이 있는데 기간보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골프 3박 4일 칠 거야, 스키 2박 3일 갈 거야, 캠핑 2박 3일 할 거야, 수렵 한 달간이야 이런 거. 기간. 구간은 장소에서부터 장소예요. 뭐 패러글라이딩 뜨는 곳부터 내리는 곳까지, 스쿠버 다이빙, 배 떠나는 곳부터 배 돌아오는 곳까지, 낚시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난보험은요. 자, 도난과 동사는 뭐예요? 자, 보통 화재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안 해주니까 해주는 거야, 그죠? 도난 안 해주잖아. 그래서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이 도난, 절도, 강도당하면 해주는 거고요. 자, 운송 중 손해나 아니면 그걸 보관하는 시설 같은 것들은 특약으로 해준다. 보통에서 안 해준다. 자, 그 다음에 72시간 비워두면 안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고, 동산은 움직이는 어떤 큰 물건들을 해주는 건데 리스트 기계. 자, 부착된 기계는 안 해주지만 부착된 기계는 손해보험에서 해줘요. 그런데 리스 기계는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로 보는 거야. 자, 지게차. 차니까 자동차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는 기계,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장기 손해보험인데요. 장기 손해보험. 자, 손해보험이 1년짜리가 일반 보험이고 3년 이상이면 장기야. 그래서 손해보험은 보험 수익자 개념이 없어요. 피보험자는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물이야, 목적물. 그러니까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고 직무는 상관이 있다. 보험 증권 받을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그리고 3일 이내 보험료 전액 지급. 품질보증 해지. 품질보증 해지라고 써놨지만 취소 가능한 거야. 취소 가능. 그래서 자필서면 계약자 자필서면 미연 약관 미전달 및 주요 내용 미설명 청약서 보험 미전달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손해보험에서 통지 의무가 중요해요.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 목적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체결할 때, 즉 변경, 이동, 중복 가입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축보험료.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 계정이다. 그래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꼭 기억하시고요. 저축성 보험은 15년 이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료 반환 청구권. 즉 고객이 달라는 거는 3년이야. 근데 회사가 달라는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가입 금액 80% 이상 시 계약이 소멸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만기가입은 없습니다. 소멸됐으니까 100%로 미만 시 100% 자동 복원된다는 거 아까 했고 10년 비과세 했고 다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2회 이후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즉
2월 달에 내야 돼. 안 냈어. 3월까지는 봐주죠. 그런데 3월 말까지 안 내면 실효잖아. 그래서 14일 전, 3월 말에 14일 전에 14일 동안 최고하고, 최고한다는 게 뭐야? 통지한다는 거야. 내라고. 독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해지되면 3년 내 부활하고 고지 의무 있고요. 이때의 보험이 성립하는 것은 회사마다 약관에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보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돈 낼 날부터잖아요. 근데 부활은 달라. 하나 더 기억하시고, 선납 할인 3개월 해주고, 예정일 할인해주고, 가지급 보험금 이전에 결정 이전에 50% 상당액 지급해줄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손해보험 끝났고요. 자, 이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하면 돼요. 연금저축부터 해볼까요? 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쭉 나오죠. 특히 계약자가 질병에 걸려 3개월 이상이면. 그럴 때 해지하면 그냥 비과세는 아니고요. 연금소득세 3에서 5% 납입하고 나서 종합과세 대상은 미포함이다. 연금수요치 70세 이전 5%, 80세 이전 4%, 80세 이후 3% 기억하시고, 연간 나이반도 1800, 세액공제 600, 퇴직연금과 합쳐서 900만원, 5년 이상 불입, 55세 이후 타야 되고 10년 이상 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건 미충족하면 소득세 15% 내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근거는 소득세법이고, 가입 대상은 제한 없고. 자, 종합과세 얘기 나왔으니까, 종합과세는요, 연금 수령 금액이 1,500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저축연금을 얼마씩 타야 된다? 다 기억할 거 없어. 그냥 120만 기억하시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퇴직연금 한번 볼게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다 그랬어요. DB형이 뭐예요? 퇴직급여, 즉 나중에 탈 연금이 확정된 거예요. 자, 사용자가 그 연금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굴려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 굴리면 안 돼. 100% 사회 적립해야 되고. 기여형은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매월 주는 돈만 확정한 거고 근로자가 굴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해지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나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시 가능하고,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중도인출 가능하다 그랬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 형태로 가능하고, 경감세액은 30%, 저축은행 우체국 안 된다고 했고, 뭐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곳이라 안 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이고, 적립 방법은 다 돼. 복권만 안 돼. 자, 이래서 손해보험 요점 정리 끝났어요. 자동차 보험 볼까요? 자동차 보험은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즉,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자가 의무보험 해야 되고요.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해. 가불금제도 50%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직접 청구는 손해를 난 날부터 3년까지 할 수 있고, 과실책임주의인데 조건부야. 과실 비율만큼, 즉 3대7이면 3대7만큼만 책임진다. 조건부 과실책임주의. 자, 첫 가입하면 돈 낸 그 시점부터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가입할 때는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되고요. 자, 보험료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되고요. 첫 가입 때는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가입할 때는 보험가입 이전 보험료 수령 시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적용된다. 뭐 0시나 24시나 같은 날이야, 사실. 그렇죠?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받는 거고요. 제2회부터 미리 돈을 냈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기간 0시부터 적용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보험료 할인 할증은 나머지는 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지만, 보험료 할인 할증은 소유자, 즉 운전자가 사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의 운전자와 사용자 둘 다예요. 사용자만, 운전자만 아니에요. 민사상 돈, 형사상 형벌, 행정상 면허 취소, 과태료 같은 것들. 자, 이제 피보험자 한번 볼 거예요.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친족 아시죠? 네. 김영자의 친족이에요. 김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그 다음에 운전. 김영자가 뭐 고용한 뭐 운전기사나 뭐 운전하는 사람들. 승낙. 김영자가 승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업자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11인승 이상은 승차 인원에 따라 해. 1종은 26인승 이상 버스. 2종은 16에서 25인승 마을버스.
3종은 11에서 16에서 학원버스, 나머지는 경승합 자동차라고 하는데 경승합 자동차를 다른 말로 승용차라 그래요. 그래서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경차 1000 밑에 소형차 1600까지, 중형차 2000까지, 2000 이상은 대형차. 자, 자동차 보험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시켜 주는 건 아니다. 뭐 12대 중과실. 그래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신호 무시,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 무보험, 0.03 이상 음주, 보도 침입,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사고 나는 거, 화물 낙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다. 난폭운전은요, 그냥 난폭운전이 20km 이상이면 중과실인 거고, 그냥 난폭운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중과실은 아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안 된다. 왜 들어? 사업자금 조성이나 피해자 뭐 개인의 생활안전, 기업의 경영안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런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은 1억 5천 밑에 나오죠. 사망 1억 5천, 상해 최고 1억 5천, 부상 최대 3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까지 대물 배상. 이게 뭐야? 책임보험.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배상 2를 더 들어야 돼. 1억 이상을 의무가입 됐고요.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때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까지 봐.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놨지만 65세 이상의 사망은 최저 5천, 65세 미만의 사망은 최저 8천으로 봅니다. 자, 의무보험은 고위험 계층도 거절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제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계약자의 임의 해지도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은 전액 가해자가 가해자의 구상 청구하고 있고요. 대물배상은 수리비, 대차료, 교환 가액이라 그래. 근데 자차는 대차 안 된다는 거. 자차는요, 영업손해도 안 돼요. 대차도 안 되고요. 자기 차량은 기억해 두시고, 사고 건수별 특정 요율은 직접 3년간 봅니다. 사고는. 그 다음에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나 법규 위반은 당해년도 요율을 보고요. 기본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정해 놓습니다. 자,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요, 업무상 과실이면, 즉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더 그 교통사고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중과실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 12대 중과실을 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크게 때리는 거죠. 자, 뺑소니 무보험 상해보험은 대인배상 2 미가입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나 신체 보조기구는 안 해준다. 자, 사망했어. 상실 수익에 뽑을 때 65세까지라 그랬죠. 취능 가능 연한은.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는데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호프만 개수라 그래.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혹시 나오면 호프만 개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사용자가요, 즉 소유주가 만약에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술 처먹고 운전했어. 그럼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차는 물건은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사고가 났어. 그럼 그걸 이제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리비는요,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보상을 해줘요. 왜 120%야 100%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120% 정도를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그래서 대차를 해야 돼. 아니면 동종의 대용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출고 2년 이내에 만약에 자기 차가 수리비용에 20%를 초과했어. 그러면 그 수리비용의 20%. 만약 1억이면 1억짜리 차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 수리비가 나왔어. 그러면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까지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해주고 2년까지는 15%, 3에서 5년에는 10%. 자, 화물 자동차는 뭐 화물 싣는 게 다 화물 차예요. 뭐 벌크 트럭, 탱크로리, 뭐 사수 자동차. 그리고 일종은 이런 차의 1종은 5톤 초과, 5톤 이상 5톤 초과하고 2종은 2.5에서 5톤, 3종은 1에서 2.5톤. 자, 공사장의 덤프 트럭은 의무가입, 건설기계 구종이다. 기억하시고, 자동차 관리법에서 적용받는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아까 했죠? 그 승합차는 아까 인원에 따라 한다 그랬잖아. 승용차는 100이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륜차 이렇게 나누고 덤프트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한다. 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뺑소니야 무보험차야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해줘요. 피해자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낙하물 사고도 해준대. 여기서 기억해 두시고 3년 이내 청구 가능하고 책임보험에 준하여 보상해준다. 1억 5천 3천만 원 장애 1억 5천 기억해 두시고 자 음주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심해 이거는 15년까지 징역 때릴 수 있어. 1에서 15년 그리고 1,000에서 3천만 원 벌금인데 자 이거랑 스쿨존도 심해. 자 이것도 치사면 무기에서 또는 3년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이야. 그런데 자 똑같은데 요거 하나 딱 달라. 최저가 500이고 1,000이고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정을 불응해도 1에서 5년 징역 5짜리예요. 요새 500에서 2천만 원 3천보단 작다 2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뭐 난폭운전 했다 그래서 뭐 깜빵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조치 의무 위반 이거는 대인 대물 전액배상 책임이야. 조치 의무 안 하면 됐고요. 스쿨존 했고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보험회사에 승낙 없으면 자동차 사고는 모든 보험이 승낙한 걸로 간주해요. 이거 승낙 의자라 그래. 보험료를 받고 승낙정 사고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상하고요. 분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도하면 15일째 되는 날에 24시에 책임보험이 자동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주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처리 가능하고요. 통신판매 30일, 3영업일 이내 청약처리하면 환급해야 되고 그런데 의무보험은 청약처리 안 돼. 그리고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도 청약처리는 불가능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음주운전 0.4 이상, 면허정지, 그 다음에 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그 다음에 만약에 상해면 2년간 취득금지. 그 다음에 사망이면 5년간 취득금지. 기억해 두시고 음주운전 이외에도 2년간. 자, 2년, 5년, 그 다음에 거부 1년. 외우세요. 상해 2년, 이외 2년간, 음주운전 이외 2년, 두 가지. 그 다음에 사망 5년. 근데 거부는 1년. 됐고요. 벌점. 경미한 건 0.5. 할증 기준 금액 이하래. 그러니까 0.5. 그 다음에 중상해 2점. 사망 4점, 나머지 1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다음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허 나오면 그냥 이거는 김영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피보험자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만 기억하라면. 다음에 다른 자동차는 뭐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다. 기억해 두시면 즉 피보험자의 김영과 김영 피보험자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도 틀린 거고. 그죠? 다른 자동차에 뭐 회사 자동차 그럼 틀려. 그죠?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어. 그 차를 몰다가 그럼 그 차에서 보상을 해줄 텐데 초과 금액을 해주는 거야. 초과 금액. 그렇죠?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등을 해주는데 자기 건 안 해줘.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는 그 차에서 해주는 거 말고 안 돼요. 자차는 안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주운전자 한정 특약은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대물 배상의 담보는 수리비용, 대차비용, 시세하락 비용, 영업손해 비용인데 시세하락 영업손해는 대차도 안 해줘요. 자기 차량은. 어쨌든 대차, 시세하락, 영업손해 안 해줍니다. 그냥 수리비용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도 끝났어. 이제 보험 상품 판매 해볼게요. 자, 보험 상품 판매. 완전 판매 3대 기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은 자주 나와. 불안전 판매 비율 1% 이상이면서 5건 이상. 그 다음에 대상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에 통보해요. 2020년부터 실시했다. 됐고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의 지급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가 거절하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됐고요. 설명 의무 단계는 채굴 권유, 체결, 보험금 청구, 심사, 지급이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3년이야. 무조건 3년만 기억해. 10%가 3만 원 중 적은 금액 줘야 되는데 그 이상 주면 안 돼. 아니면 기초처리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 주면 안 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부당한 할인. 특별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할인이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똑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자도 부당한 할인을 받으면 계약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고 만약에 직원이야 더 커 5천만 원까지야. 200부터 5천만 원까지 제재금을 때립니다. 경유계약이라는 것은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한테 하는 계약이야. 한 건당 1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모집자 실명제 위반은 자기를 안 밝힌 거죠. 1천만 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빌려서 1천만 원. 금소법 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무자격자가 만약에 딴 사람에게 위탁해서 팔고서 돈을 챙겼어. 그러면 수익보험료 50% 이하를 과징금을 때립니다. 과징금. 장애인 3천. 그죠? 3천. 3년 이내 징역. 징역이 아예 징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기억해 두시고 승환계약 1천만 원의 과태료. 모집 행위자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됐고요. 이거 했던 거야. 회사가 계약자가 원하는 건 3년, 회사 원하는 건 2년.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약은 신규 계약은 무조건 체결 권유세 3%를 제공해야 된다. 자, 청약 철회할 당시에 보험금 주유 사유가 발생했으면 철회가 효력이 없다 그랬죠? 비가계성 보험 기억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1개월만 기억하시면 돼. 수표어음 무조건 1개월만 기억하시면 된다.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자가 잘못한 거잖아. 고주의만 안 했거나 통주의만 했거나 보험료 미납입 됐고요. 보험 안내자료. 이거는 뭐야? 권유할 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해약환급 예금자보호법 적용금리 보험금 지급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4가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만약에 설명 의무를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3가지가 있어. 뭐예요? 보험 전문계약 또는 계속되는 거 아니면 갱신되는 거. 됐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험협회 아니야.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화해로 보는데 강제성 없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능해요. 보험료 정산 특별 약정서라는 건 과거 6개월간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이면 미리 대략의 보험료를 정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됐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보험 모집기간 갈게요. 반가슈랑스, 신용카드 회사, 겸용여신업자 즉 겸용여신업자는 밑에 나와. 겸용여신업자는 밑에 나와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 금융업 즉 돈만 꿔주는데 이런 데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회사, 상호저축은행, 반가슈랑스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여기만 안 돼. 겸용여신업자 또는 어디? 공제업자는요. 공제조합은 지들이 이미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거야. 반가슈랑스를. 여기는 자기들끼리 다 무슨 보험도 만들고 다 하고 있어.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곳이라 안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맡겨야 되는데 보험회사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고 겸용여신업자는 아까 안 된다고 했고. 자, 보험 대리점은요. 신고를 해야 돼. 어디에? 보험협회에. 다 보험협회야. 보험 감독원은 딱 하나 있어. 보험중개업에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등록 시에 제출 서류가 변동이 됐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했거나 보험 종목을 추가했거나 변경하면 신고해야 된다. 위반하면 1,000만 원 내야 된다.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요. 여행사에서 여행보험 파는 거, 자동차 수리점에서 자동차 보험 파는 거.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그건 무조건 보험연수원이야. 그러면 자격시험 면제해주고 유효기간 2년이다. 자기계약 대리점 볼 거 없어요? 내가 50% 자기 것만 팔았다. 그러면 이 대리점은 어떻게 돼? 등록 취소. 됐고요. 모집은 중개 또는 대리라 그랬어요. 대리는 대리점만. 중개는 설계사, 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위해 하면 설계사. 그 다음에 중개인은 독립적으로. 대리점만 다 있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수령권, 계약자료권 다 있어. 그렇죠? 등록 업무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협회 위탁했어. 중개사만 보증금을 금도원에 내고 등록 업무도 위원회에서 딴 데 한 게 아니라 감독원에 위탁했어. 그러니까 중개사는 왜? 큰 데야, 중개사는. 중개사는 그냥 쪼물쪼물한 데가 아니에요. 중개사는 막 재보험 아니면 뭐 선박보험 이런 데 하는 데라서 큰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점의 검사, 감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위탁했다.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걸 제외한 임원은 가능하다. 통신수단을 이용했어도 자필서명,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한다.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보험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3년 이내 1년 이상 관계 업무 종사자는 소정의 교육 이후 등록 신청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산보험 경력만 있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하고 그거 보수교육 끝난 다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그 다음에 위촉 계약이 종료돼도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등록 가능한 사람은 피안정 의견이 즉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취소됐어. 그럼 1년. 그러니까 내가 뭐 고쳐줬어 1년. 벌금이나 등록 취소는 뭐야? 뭔가 법적인 거야 2년. 보험료 유용이야. 아주 나빠 3년. 우주인승 설계사 및 전속대리점은 3년 이상 근속기간 유지율 불안전 판매 제로예요. 1% 아니야. 소득 기준이 있고 됐고요. 유형별로 전속 비전속 업종별로 업종이니까 업종 한 개 업종만 하느냐 2개 업종만 하느냐 전업과 겸업 종목 생보냐 손보냐 주체 나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고지 의무는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고지 의무 위반 시에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청구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알고 나면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보험료 올리거나 뭔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고지 수령권 뭐 당연히 대리점만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 없다 그랬고 설계사 없고 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1000자짜리 질문표를 활용하지만 사실은 서면이나 구도도 가능하다. 수익자 고지 의무 없다.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 자체에 없지만 생명보험에서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통지 의무는 뭐 직업 직무 변경 이거는 이제 인보험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보험의 변경은 목적물의 변경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 양도 이전 중복 체결 이거 통지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손해보험에서는 30일 이상 비우거나 15일 이상 수리하면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렸을 때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증액 또는 해지해야 되고 자 이제 보험의 개념만 보면 돼요. 자 개념 자 위험의 현실화 과정은 위태 위험한 상태 얼음 빙판 사고 넘어졌어 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 돈이 나갔어 손해 그리고 객관적 위험해야 돼 주관적 위험 안 돼 근데 순수의 손해만 발생해야 돼 이익도 발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건 사람이거나 물건이거나 배상이거나 세 가지야 그 다음에 위험한 상태는 물리적으로 뭐 빙판 안개 폭우 도덕 고의 강도 정신적인 건 위태라 그래 정신적일 때 부주의 태만 자 위험의 분담 원칙 나오면 다수가 위험 집단을 구성해서 다수 나오면 되고 대수의 법칙 나오면 확률 통계 나오면 돼 급부 반대 급부는 계약자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렉시스 보험료가 적당한지 이득금제 원칙은 법칙은 실손보상이라고 그랬어. 수지상 등은 회사 운영상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상법상의 손해보험의 종류는 자동차 책임, 화재, 해상, 운송. 특종이라는 건 뭐야? 손해보험에서 원래 안 해주니까 해주는 거야. 배상, 도난, 동상. 우리 아까 배웠어. 그죠?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뭐라 그랬어? 목적물이라 그랬죠? 그 목적물이 현재 벌어들인 이익 말고도 장래에 벌 이익까지도 보험으로 들 수 있는 거야.
아무튼 금전으로 산정 가능해야 돼. 그런데 탈세 도박 안 돼.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안 돼. 경제성 금전으로 산정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안 돼. 확정적이어야 돼요. 자, 보험가액은 뭐야? 이 건물이 보험가액이 1억짜리야. 불나면 1억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험은 존재하고 보험가액 금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금액을 말해요. 초과보험은 가액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가액까지만 보장해줘. 중복보험도 뭐야? 2개의 회사에 3개의 회사를 들었더니 가입 금액 합의 가액을 초과해야 중복보험이라 그래요. 공연보험 나라에서 하는 거야. 민영보험 회사 일반 회사가 하는 거예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는 저축 플러스 위험, 부가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신계약비는 설계사 수수료, 재원, 수금비는 관리비용, 유지비는 인건비, 임차료. 자, 약관은요. 약관은 거래비용이 절감돼요. 이걸로 늘어난다고 하면 안 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야.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해 평등 대우야. 보험상품은 보장수 상품입니다. 적립금은 그 계약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비 빼면 해약환급이야. 자, 무효는요. 처음부터 없는 거야. 취소는 어떤 사유로 그때부터 없는 거고. 자, 무효는요. 타인의 사망보장인데 미동의했거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만 15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사기이거나. 취소는요. 약관 청약서 미전다. 우리 품질보증 해지죠? 계약자 자필성 미이행 아니면 뭐 중대한 착오나 사고로 뭐 착오나 속임수를 알았을 때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해지는 고객이 잘못한 거야. 보험료를 안 냈거나 아니면 해야 할 걸 뭘 찾아갔다는 건 뭐야? 뭐 해지한 거지 뭐. 아니면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소멸은 뭐예요? 이거는 회사 잘못다는 거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 어떠한 일이 회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피보험이익 즉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이럴 경우 면책 사유는 별난이나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아니면 보험금 청구권이 3년인데 안 했거나 회사가 그러면 면책 사유라 그래갖고 이제는 책임 안 져도 돼. 마지막 사기 볼게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5년 아니야. 10년 이하 징역이야. 알아두시고. 과중처벌대 50억 이상 묵기 또는 5년, 5에서 50억과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가능해요. 경성은 딱딱한 거야. 조작이야. 사기야. 연성은요. 이왕 사고 났는데 과장해서 더 타가는 거야. 기회사기라 그래.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300만 이하 과태료를 때려요. 환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만 열람 청구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무원이 와서 보자고 해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거부하면 300만 이하 과태료. 시간 되시면 한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